비정상회담에서 항상 달려랑 티카티카 했잖아.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기회주의자라. 있어 보이려고 한다. 똑똑한 쪽 한다. 요즘은 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 좋게 생각하잖아. 이게 스트레스일 거 아마. 자, 우리 사무사 네? 기계야? 네? 원숭이에요? 네? 할 거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이 형님은 오늘 특별한 날이죠. 왜? 저러네? 그런 소식 난 아직 못 들었는데 오늘 럭키 형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제 아니었어? 내가 1년에 한 번씩 태어나. 생일이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거는 우리 비정삼에 또 보고 싶은 게스트가 나왔어요. 야. 일리아 최근에 유튜브 많이 했잖아 사실. 그래서 나 썸네일에서 일리아 얼굴 많이 봤는데 이미 나왔던 내용 다시 반복해서 물어봐도 상관없다 당연히. 당연히 물어봐도 돼. 그래도 밥을 좀 시켜놓고 얘기해. 그래, 일단은 먹자. 주로 어떤 음식 좋아해? 나는 너무 많이 맵지 않으면 다 먹어. 여기 마포가 특히 이쪽 도로는 미사식당이 되게 많아서 유명해 이 동네가. 그러면은 곰탕 기본으로 4개 시키고 껍데기 2개 하나 해서 나눠 먹자. 껍데기 맛있어. 그래. 주로 뭐 순서 같은 거 있어? 뭐 반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배워야지. 아니 나보다 더 한국에 오래 사신 분이. 아니에요. 숨만 오래 쉬었지. 예. 많은 게 별로 없어. 사장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의 최고 맛집이라고 알베르토가 얘기하더라고요. 알베르토 누구인지 아시죠? 여기 누군지 아시죠? 여러 번 왔잖아요 매니저님이랑 모르시겠지만. 그럼 오늘 서비스 많이 주... 응, 아니야. 일리아 요즘 어떻게 지냈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사실. 여기서는 대학교 수업? 강사잖아 강사. 러시아 문화. 대박이다. 뭐 방송에서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사무사에 점 나왔으니까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 20년 차지. 2003년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러 왔지. 유학으로 왔고 연세대 어학당에서 1년 어학하고 선배님이시네. 그다음에 학부 여기서 했어? 학부는 러시아에 있고 일단 음식이 와 닭곰탕이 너무 맛있으면 여기 오늘 닭살이 생일이라서 먼저 주세요. 좀 미역국 안 되나? 좀 미역국 하나 먹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리아 학부 여기서 한 거. 학부는 러시아에 마쳤고 여기서 이제 대학원 석사. 전공은 한국어. 국어국문학과. 러시아에서는 한국학. 제대로네. 그래서 한국말을 러시아에서 배우기 시작했고 생일이라셔가지고 매운 거 잘 드실지 모르겠어요. 좋아. 이거 맛있거든요. 인도 사람들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네. 그냥 웃기려고 하시는데 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는 1월 달에 생기는 뭐 안 주세요? 여기는 10월 달에 있는 거 안 주세요? 10월 달에 다시 올게. 요즘은 한류 대박이고 뭐 K-드라마, K-pop 대박이지만 일리아 대학교 다녔을 때 그거 미안하지만 저 옛날이잖아. 그때 왜 한국어? 옛날이라는 게 막 그러니까 왜 한국어 흔하지 않은 선택이잖아 사실. 특히 옛날에. 흔하지 않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선택이었어. 고등학교 내 친구들에게 나 한국어학과에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 베트남? 막 필리핀? 막 이 정도였어. 그렇지. 나도 2003년에 중국어 학과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그 친구들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그 당시에 완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이고 중국인이 별로 없고 하니까 시장에서 막 일하는 중국 사람 몇 명밖에 없어서. 나도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독일에서 맞아, 너 한국학이잖아. 나도 그러니까 그때 동양학과였지만 그 안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은 나처럼 총 3명이야. 지금은 자리가 없대. 나도 들어갔을 때는 막 그나마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학과는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하거든. 그렇지. 가까우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거의 20명이었어. 지금은 작년에 140명이 들어갔어. 근데 그럼 형이 왜 한국어 선택? 왜? 원래는 지원한 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했거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해서 영문학과를 지원했어. 근데 떨어졌어. 근데 외국어를 그래도 공부하고 싶으니까 우리 아빠 말로는 일본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에서 쓰는 말, 한국어 뭐 여러 가지 지원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아빠가 한 말로 만약에 이게 다 떨어지잖아? 그러면 플랜 D로 한국어 학과를 지원하자. 그러니까 일본어 학과랑 한국어 학과는 2개 됐는데 일본어 학과는 등록금을 내고 해야 됐던 거고 한국어 학과는 그래도 다 등록금이 있는데 할인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그 당시는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바에서는 막 그렇게 막 들어가라고 막 할인도 해주고 막 그랬었어. 떨어지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 약까지 했고 한국 사람 되잖아. 진짜 대박이잖아. 사실 타일러도 이제 외교관 되려고 조금 더 점수 높게 받고 대신에 좀 어려운 언어를 또 선택했잖아. 약간 일리아 형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 비정상회
공감한다면서 항상 달려랑 티카티카 했잖아. 왜 그런 거야? 감정이 좀 안 좋지. 마음에 안 들지? 아니잖아. 다 알면서 왜 그래? 아는데 다 알진 않았으면 물어보는 거야. 형이랑 같이 비준상에서는 찍은 적 없고 뭐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러시아랑 약간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도 타일러랑 나랑 세계관 차이가 있잖아. 가치관 차이. 거기는 서울대파, 여기는 연대파. 난 연대 완전 연대. 피가 파래. 셔츠도 파란. 가치관 차이 뭐 있어? 동감하고 동의하는 게 많아. 근데 타일러가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기회주의자라. 있어 보이려고 한다. 똑똑한 쪽 한다. 똑똑한데 모든 상황을 똑똑하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나에게 이득이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나도 달이랑 비슷해. 미안해. 형 그래. 이 형은 형 그래. 퀴즈 프로그램 나갔는데 상금이 있었거든. 그래서 막 작가가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막 이래서 이 퀴즈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혹시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했더니 상금이 혹시 언제 입금되나요? 형은 그건 귀여워. 네, 알잖아. 재미를 주는 거야, 사실. 나 사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몰라. 그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서양권에서 견제하게 원리니까. 그리고 애덤 스미스도 안 보는 수 얘기했으니까 없어.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면 전체적인 사회 이익이 생긴다 약간 그런. 우리 사무소장도 마찬가지야. 시작했을 때 이거저거 하는데 우리한테 뭐가 이득이 될까? 비정산 멤버들이 이득이 되더라고. 하나씩 고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게 미국스럽다는 거야. 야, 일리아는 사고 방식이 뭐야? 나는 돈이나 뭐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달리진 않아. 선악을 따지고 많이 따지고 있는.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 옆에 사람 혹은 사회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냐 없냐. 공산주의에 영향받은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이 많이 왜곡되고 뭐 이상하게 적용됐지만 공산주의 견제하게 원리는 그거잖아. 개인보다 단체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거 기본이니까 그래서 궁금했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한국 학과 석사했을 때 거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의 모든 현상들을 사람들이 이거 6.25 문화 때문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진짜 그냥 사람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있을 수도 있고 공산주의 뭐 어떤 옛날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나 그런 얘기 아니고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내가 약간 궁금한 거 분명히 그런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사실 내가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MT 가는 거 되게 신기한 거잖아. 나 MT 가고 싶어. 안 간 지는 오래됐어. 회사 MT 네가 놀러 갔다 온 MT랑 어디 가고 싶으면 껍데기 먹어요. 왜 둘이 껍데기 안 먹어? 나 많이 먹었어. 콜라겐이야, 피부 좋아. 먹어. 뭐가 회사가 불러서 MT 가는 게 내 개인보다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일리아는 앞으로 그럼 꿈이 뭐야? 와 이거 질문 와. 우리 빨리빨리 가야 돼. 여기 둘이 지금 촬영하나 지금 톡방을 찍어야 돼. 앞으로 꿈이 뭐야? 마무리 멘트인데? 약간 너무 순수대로 가니까 나 이런 거 싫어해. 없는 것 같아 일단. 그게 정답이야. 나 그게 제일 듣고 싶었어. 지금은 이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 딱히 꿈이라든가 목적이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요즘은 딱히 이 시기 때문에 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좀 힘들지 않았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이전에 개인적으로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영향이 있기도 하고 또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였을 거. 신경 많이 쓰이지 아무래도 영향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간접적으로도 그런데 만약에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침략이었잖아. 팀장이죠. 침략을 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왜냐면 사실 쉽지 않아. 내가 동의해도 사람들한테 우리 잘하고 있어. 침략을 해야지. 이런 말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반대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나 내 가족한테 불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리한테 궁금했어. 일리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런 뭐 사회,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관심이 엄청 많고 막 이렇게 뉴스도 팔로우하고 막 그러니까 독일이랑 비교할 건데 독일은 옛날에 독일은 당연하지. 30년대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제는 안 거야.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 나치 독일을 이긴 국가가 나치화 같은 게 너무나도 난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딱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거리 나가서 시위도 하고 반대도 했죠. 많이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이런 그림자를 끌고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거 너무 공감되는 게 사실 독일이 75년 전인데 전쟁이 시작한 거. 근데 뭐 더 됐지. 근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 이미지가 있잖아. 전범국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다른
다른 나라 침략하고 전쟁이 시작했을 때는 변생각. 그 민족한테는 최소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이 전범국이란 그림자가 계속 따라온단 말이야. 앞으로 100년 동안 러시아 전범국이야. 근데 그건 생각해야 돼. 내가 신기한 거 있어. 이탈리아는 코로나 전까지 여름에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 특히 동해 3년 전에 이탈리아 갔을 때 워터파크 갔었어. 안내 방송을 하잖아. 갑자기 이탈리아 말하고 러시아 말이 나와. 독일어 쳐치고 이탈리아 말,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하는 거야. 그래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그때 러시아 되게 많이 오고 이미지도 좋고 와서 돈 쓰니까 우리 돈 당연히 좋고 배려도 해주고 언어 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없을 수도 있고 다시 병화돼도 러시아 말 방송 안 할 것 같아. 당분간. 나는 개인적으로 영향 좀 받았던 거 뭐냐면은 우리 도장, 난 이제 학교도 도장 다니잖아.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캐나다, 싱가포르, 콜롬비아 이제 지부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 우크라이나 갔을 때 통역해줬던 친구도 있었는데 데니스라는 그 친구 있었는데 툭파원도 잠깐 나왔던 그 친구가 전사했고 그리고 우리랑 원래 같이 운동했던 그 사범이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사범 내가 이제 글을 올렸더니 밑에다가 러시아어로 그 우크라이나 정부를 디나치파이 그러니까 그냥 비나치화 시키겠다고 러시아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 그대로 나한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금방 끝날 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무사할 거고 막 이렇게 다 올렸단 말이야.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더 이상 교류가 없고 예전에 같이 운동하면서 같이 평화롭게 지냈던 사람들 서로 지금 연락이 다 끊기고 개인 관계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나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의외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찬성하는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사실 이리야 해외 사니까 그나마 귀화해서 좀 다닐 수 있는 게 해외에 있을 때 우리 물어보잖아. 어디서 왔어요? 약간 자부심 있잖아. 독일에서 왔다, 이탈리아에서 왔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잖아. 근데 일리아가 옛날에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모스크바, 산페테르부르크 뭐 했을 텐데 요즘은 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 좋게 생각하잖아. 이게 스트레스일 거 아마. 사실 러시아 친구들이 우리나라도 주변에 많으니까 그 친구들도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 사실. 근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 경제적으로는 악화되고 있어. 경제 제재라는 게 갑자기 막 그렇게 하루아침에 효과가 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계속 악화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 큰 효과가 타격이 있을 거야. 인터넷 이런 거 규제는 있는 거야. 엄청 심해 지금. 방송에는 정부에서 믿는 아젠다만 나올 수 있고 반대 목소리는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뭐 해외 언론이라든가 또는 러시아의 있는 야권 세력 언론 해외 언론사들 다 나왔잖아 또 러시아에서. 나는 어릴 때 이 러시아 문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제일 좋아하는 작가 불가코프야. 미카일 불가코프 맞아. 돌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다 제일 좋아하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야. 야 푸틴 자기 나라의 문학도 공부 안 했나?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문학이나 문화 풍부한 나라 이거? 역사 긴 나라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분리식 원래는 분리해야 돼. 네, 그건 문화가 있고 또 정치가 있고. 인도는 러시아랑 문화 교류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잖아. 관계가 되게 좋고 리오 톨스토이 이런 거는 우리 교과서 책에 나오는 분들이야.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은 뉴델리에 도로 이름이 톨스토이 로드라고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뭐 러시아 동화책 같은 데 어렸을 때 뭐 마트루스카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지금 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게 되게 맞아. 안타깝지 그게 사실. 난 그래서 여기는 홍보 조금 할게. 아마 이 방송이 나왔으면 이미 나왔을 건데 책이 나와. 러시아에 대한 책. 형이 있는 거? 내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러시아 사람들이 무뚝뚝하다, 뭐 웃지를 않는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책을 썼어. 와 축하해.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야 책 제목?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다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일단 무슨 말인지 찾아보자. 나도 못 알아들어서 이따가 찾아봐. 좋다. 제목이 좋네. 러시아는 알아들었는데 제목부터 이해 안 가네. 우리 진짜 작가들이 많네. 알베 형도 냈고, 수잔이 냈고, 이리 형 냈고, 타일라가 냈고. 우리가 뭐 하고 있나? 우리도 책 좀 내자. 뭐 하고 있어? 너 비교해서 살지 마. 너는 음만 냈잖아. 너 음만 냈잖아. 비교해서 살래. 배 아파. 아자. 아자.
호칭이 뭘 원하는지 아무도 몰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한국말로 이거? 진짜 한국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외국은 안 하는데. 35살인데 연봉이 이 정도 돼. 괜찮아? 밀라의 살령 무시하잖아.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크냐. 심이 일어나자마자 한 것은 똥 쌌다. 강아지가 벽 보고 뭐라고 하게. 월월. 이래서 출연을 안 시킵니다. 예.